간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암호화폐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국제회계 기준이 처음 제시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으로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분을 사들이는 일명 줍줍 분양 당첨자 중 절반 이상이 2030 세대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22개 증권사의 계좌 정보도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 증권 등 전 금융권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입니다. 서울 내 빈집이 9만 채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결과에 대해 팩트체크를 했더니 조사 시점에 미분양 물량이나 재건축, 재개발로 이주한 일시적 빈집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약 11% 하락한 개당 1,030만 원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젯밤부터 조금씩 하락하다가 오늘 새벽 3시쯤 30분 만에 80만 원가량이 하락하는 등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암호화폐 기축통화로 통하는 비트코인 시세가 떨어지자 리플과 이더리움 등 연관된 다른 암호화폐 가격도 일제히 내렸습니다. 가상화폐 시세 폭락은 지난 23일 발표된 국제회계 기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화폐도 또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금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으로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분을 사들이는 일명 줍줍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 같은 줍줍 아파트 당첨자 중 절반 이상이 2030 세대였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명 줍줍 분양에 대한 통계가 담긴 국토교통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으로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분을 사들이는 일명 줍줍 분양의 절반이 2030 세대에 집중됐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무순위 청약이 발생한 20개 단지의 무순위 당첨자 약 2,000명 가운데 약 43%는 30대였고 10%는 20대였습니다. 10대 당첨자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성남과 안양, 대구 등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상당수의 분양가가 9억 원 이상으로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단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아한 결과입니다. 김상훈 의원 측은 가점이 낮은 2030 세대가 당첨 확률이 떨어지면서 무순위 청약에 많이 몰린 측면이 있다면서도 현금 부자뿐만 아니라 증여를 통한 분양이 많았던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제한이 미계약을 낳으면서 특정 현금 부자 등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런 지적이 일자 지난 5월부터 투기 과열지구내 예비 입주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 물량의 80%에서 500%로 확대하고 예비 당첨자도 가점제 순으로 선발하기로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양국 갈등이 지방공항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노선의 비중이 큰 지방공항의 탑승객이 3분의 1이나 줄며 개별 공항에 따라 수입이 많게는 7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7개 국제선 공항 운항 여객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첫째 주 1,000편이 넘었던 일본 노선 운항 편수는 불과 2달 만인 8월 넷째 주 836편으로 18.8%가 축소됐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 공항의 일본 노선 여객 수도 15만 1,283명에서 5만 1,133명으로 33.8%나 줄었습니다.
비행기 운항과 여객 발길이 뜸해지며 이 기간 공항의 수입이 4.1%가 줄었습니다. 특히 양양 공항의 경우 수입 감소율이 무려 66.7%에 달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22개 증권사의 계좌 정보도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 증권 등 전 금융권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입니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잔액이 50만 원 이하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온라인으로 해지 및 이전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3년 동안 약 700만 명이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922만여 개 소액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이렇게 찾아간 돈은 9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새롭게 추가된 증권사의 휴면 계좌 예수금은 지난 6월 말 기준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의 빈집이 9만 3천 채 넘게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항상 부족한 서울 지역에 단비 같은 소식인데요. 빈집을 정비해 수요자들에게 공급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9만 채 넘는 빈집은 조사 시점에 미분양 물량이나 재건축 또 재개발로 이주한 일시적 빈집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원석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빈집은 93,867채로 나타났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0.6% 늘었습니다. 전국 빈집도 141만 9천여 채로 4년 새 33%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빈집은 2016년 이후 매 9만 채가량 꾸준한 모습이지만 여기엔 일시적 빈집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원석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경제TV와의 통화에서 미분양하고 재건축, 재개발 등 일시적 빈집이 다 포함된 자료를 국토부에서 받았다면서 통계 청구와 자료 공유가 안 돼 유형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빈집 통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빈집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사용 가능한 빈집과 사용 불가능한 빈집을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겉은 멀쩡한데 보일러가 다 망가진 경우도 있고 또 겉은 다 쓰러져가지고 사람이 살만하게 난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경험을 1년 동안 해보자는 모르거든요. 업계 관계자는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의원실에서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등을 끌어내기 위해 온갖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정보가 과장된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의 AKTV를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오늘 AKTV 전 모델의 유튜브 AK 영상 재생 기능을 무상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최근 간담회에서 LG전자 AKTV가 AK 콘텐츠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반격에 나선 겁니다. LG전자는 AK 영상 재생 기능 지원을 위한 별도 장치인 업그레이더를 연내 무상으로 제공해 유튜브 사이트 등의 AK 영상도 바로 재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자사 AKTV는 모든 AK 동영상을 별도의 외부 장치 없이 재생할 수 있는 데 반해 LG전자는 별도 외부 장치를 연결해야만 AK 영상이 재생되는 만큼 AKTV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 약 64%는 제품 대체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 약 1,000곳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기술 개발 관련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0.7%는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해 현재 제품 개발까지 이르렀다고 답했습니다. 제품 개발을 완료해 상용화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묻는 말에는 가장 많은 34.1%가 6개월에서 1년 사이라고 답했습니다. 1년에서 3년 사이는 30.3%, 3개월 이내는 14%, 3개월부터 6개월 사이는 13%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기업은행이 오늘 오픈 이노베이션 테스트베드 IBK 퍼스트랩을 선보였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을 위한 사무실을 은행 본사 건물에 꾸며주고 살을 맞대며 연구해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취지인데요. 고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BK 기업은행이 핀테크 기업과 함께 혁신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테스트베드 IBK 퍼스트랩을 오늘 출범했습니다. 퍼스트랩이란 핀테크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업은행 상품이나 서비스에 융합해보고 실제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실험실입니다. 참여 기업은 기업은행 본사 건물에 마련된 사무실에 기본 3개월 이상 입주해
은행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테스트 환경을 바탕으로 실시간 협업하게 됩니다. 김도진 IBK 기업은행장은 핀테크 기업과 경쟁이 아닌 공존을 통해 혁신의 동반자가 되겠다며 이번 퍼스트랩의 정체성으로 포용과 협업을 꼽았습니다. 지난 2015년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을 시작으로 금융권의 핀테크랩이 설립되기 시작했는데 최근 그 규모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날 현장에는 KT 기가체인 기반 무인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벨소프트부터 기존의 핀테크 업체 스스로가 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거 협업을 하게 되면 보다 많은 기회들이 고객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은행 앱으로 예약을 하고 저희 무인 환전기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편리함을 조만간 바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한패스, 인포소닉 등 외환 분야 핀테크 기업들, 그리고 전국 공동주택의 시세를 자동 산출해주는 탱커펀드 등 핀테크 기업이 함께하며 앞으로의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기업은행은 또 2020년부터 매년 1조 원씩 3년간 핀테크 기업에 대해 총 3조 원의 여신을 공급하고 금리 감면 등의 혜택 제공에 나섭니다. 또한 앞으로 3년간 총 500억 원의 직간접 투자도 실시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핀테크 스케일업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정부도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금융정책을 과감히 운영하겠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와 함께 핀테크 스케일업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과감하게 운영하고 투자 활성화, 규제 개혁, 그리고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서 국내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오비맥주가 도로교통공단과 손을 잡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새내기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서약을 받고 관련 차량 스티커를 무료로 나눠준 것인데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오비맥주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현장을 문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한 운전자가 면허증과 함께 스티커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오비맥주가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는 음주운전 타파 차량 스티커입니다. 오비맥주가 도로교통공단과 25일 서울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건전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새내기 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타파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날 캠페인 현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비맥주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사고 현황과 피해 실태, 예방법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 포스터를 전시하고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한 OX 퀴즈도 실시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며 오비맥주 캠페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한 잔으로도 사망자 수가 많고 사고율이 또 많다 보니까 또 한 잔도 안 되겠다는 거를 좀 많이 깨닫게 돼서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비맥주는 오늘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에 신규 운전면허증 발급 창구에서 음주운전 타파 캠페인 스티커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는 오비맥주가 지난 7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실시한 음주운전 타파 차량 스티커 공모전의 수장작들입니다. 오비맥주는 이러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통해 주류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건전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As a leading beer company, OBC has to put all efforts in producing the best beer products and at the same time to foster a culture of smart drinking. We are planning and executing various smart drinking campaigns every year so that we can bring about changes in awareness and especially in behavior of our consumers when it comes to the wrongful drinking acts such as drunk driving. 더불어 오비맥주는 이번 캠페인을 단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SNS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캠페인 확산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평생교육 전문기업 슈넷이 4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AI를 이용한 학습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교육에 기술이 접목된 에듀테크 시장의 선두주자로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가겠다는 포부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불이 나자 직원이 화재가 발생한 위치를 찾습니다. 분말, 할온, 이산화탄소 중 전기 화재에 알맞는 소화기를 선택하고 불을 끕니다. 회사의 구조와 똑같은 가상현실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피로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재 진압과 예방 교육으로 가상현실을 이용해 몰입도를 높여 학습 효과를 끌어올린 휴넷의 기업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휴넷은 이처럼 가상현실, 증강현실, 게임러닝 등 교육의 기술을 접목시킨 에듀테크를 통해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1:1 맞춤형 교육 시스템인 랩스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교육 혁명을 주도한다는 포부입니다. 에듀테크를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저희가 한 400억에서 한 450억 정도로 투자를 했고 IT 직원들을 120명까지 늘려서 개인 맞춤형 학습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넷플릭스처럼 개인의 역량과 관심사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교육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 1등이 되는데 휴넷이 앞장서고 싶습니다. 랩스는 빅데이터에 기반해 개인의 관심사와 역량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해 줍니다. 유튜브, 뉴스 등 오픈 정보들과 다양한 소셜 경험들을 학습을 통해 설계할 수 있는 학습 경험 기능이 눈에 띕니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 학습과 성과의 상관관계도 분석해주고 경력 개발을 위한 개인 역량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학습 능력을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한편 휴넷은 2020 HRD 리더스 포럼을 열고 캠퍼스가 없는 혁신대학 미네르바 스쿨의 설립자 벤네실 총장과 김종윤 야누자 대표 등의 사례 발표를 통해 미래교육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다음 달 코스닥 상장을 앞둔 헬스케어 전문기업 GC 녹십자 웰빙이 글로벌 헬스케어 선도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GC 녹십자 웰빙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과 신약 개발로 매출을 극대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설립한 GC 녹십자 웰빙은 영양주사제 시장 점유율 1위인 태반주사제 라이넥과 PNT 솔루션으로 주목받은 기업입니다. PNT 솔루션은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맞춤형 처방을 제안하는 헬스케어 시스템으로 현재 9천여 곳의 병원, 의원 등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암이나 항암 치료로 인해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 암흑액질 치료제 임상 2상을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고 성과에 따라 기술 이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GC 녹십자 웰빙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1% 이상 증가한 8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2일 일반 청약 예정인 GC 녹십자 웰빙은 10월 14일 코스닥 상장 예정이고 상장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입니다. 기업들의 하반기 채용 일정이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채용 규모가 확연히 줄며 취업준비생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개 채용보다는 경쟁률이 낮은 수시 채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채용 키워드를 이지연 퀸스 스피치 대표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채용 규모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는 역대 최다였다라는 소식 전한 바 있는데 채용 규모는 확실히 줄었죠? 네, 하반기 채용의 서류 일정이 대부분 마감이 되며 채용 과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이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이며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요. 올 하반기 예상 채용 규모는 4만 5천 명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5.8% 감소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채용 인원이 모두 줄었다는 겁니다. 대기업의 경우 채용 규모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4% 감소한 4만 3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견기업의 채용 규모는 21% 줄어든 1,400명이었고 중소기업은 무려 49% 감소한 590명에 그쳤습니다. 기업들은 그 원인으로 경기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네, 결국에는 들어가고자 하는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뽑는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구직자들의 그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하반기 채용의 새로운 트렌드도 있다면서요? 네, 높아진 취업 무턱에서 업계는 이 수시 채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 사업 진출이나 인력의 필요에 따라 채용 공고를 통해 충원하는 채용 방식을 말하는데요. 인크루트가 지난달 상장사 70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제조일 신입사원 채용 방식을 조사한 결과 수시 채용이 75%로 가장 많았고 이후 공개 채용이 73%, 추천 채용이 49%로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올해 초 10대 그룹 최초로 이 정기 공채를 폐지했고 SK그룹은 내년 상반기부터 공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시 수시 채용으로 전환합니다. LG그룹은 각 계열사에서 상시 채용을 진행하며 신세계그룹은 연 1회 공채를 진행하고 그 외 상당수 부분을 상시 채용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대기업들의 지금 트렌드도 수시 쪽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 이런 건데 이제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채용이 많아졌다는 건 어떤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네, 수시 채용은 한마디로 기업의 인재 채용에서의 효율성을 의미합니다. 즉, 인재 채용에서 실무 역량 중심으로 강화를 했다라는 의미인데요. 특히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요즘 같은 불황 속에서 기업들이 공채의 일반적인 획일화된 그 전 계열사뿐만이 아니라 전 직종에 거친 그런 인재 선발보다는 미래 산업에 특화된 주요 직무 관련한 경험이 있는 실무 역량 중심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기존 공채는 어떻게 진행이 됐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기존의 공채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정도 그리고 졸업한 학사 이후에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일정이 시작이 되면 실무에 투입될 때까지 교육과 연수라는 것을 거칩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신입분들께서 기업의 실무 현장에 가서 적응을 못하거나 적성을 받지 않는 경우 조기 퇴사로 이어지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무 경험이 있는 인재 채용 위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 채용에서 직접 선발을 하고 뭐 그런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공채에서는 인사팀, 기업의 인사팀이 인재를 선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수시 채용에서는 부서별 그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인재를 채용을 하기 때문에 실무 역량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까다로운 면접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조금 더 많이 보고 진짜 인재, 회사에 맞는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접 전형 강화되는 기조가 있었잖아요.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취업 5종 세트라든지 취업 7종 세트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스펙 중심의 인재 선발이 아니라 학업 역량, 스펙 역량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실무 역량에 맞는 인재를 뽑는 데 면접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했다라는 A라는 것에 대한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저희가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뭐 학점이 몇 점이다, 학교가 어디다 이런 단답식의 스펙보다는 자신이 겪은 경험 그리고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내가 지원한 직무와 역량을 매칭해서 스토리텔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하반기 채용에서는 상시 채용에 맞춰서 본인의 경험을 스토리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벌써 10월 다가오고 있고요. 하반기 채용을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잖아요. 면접 팁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면접 팁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그 스토리와 경험을 스토리텔링하는 스마트 면접 기법 그리고 면접 스피치의 PPS 법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마트 기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스마트 기법은 S, 시츄에이션이라는 상황, 본인의 경험 상황을 M, 모알, 조금 더 구체 명확하게 육하 원칙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 상황, 경험 속에서 능동적으로 조직을 위해서 행동한 경험, 액션, 행동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물이 있는데요. 본인이 얻은 결과 그리고 얻은 실무 역량 이것들을 R, 리절트로 표현을 해주시고 T,
타이인과 타임입니다. 30초에서 40초 정도의 적당한 분량으로 본인이 업무에 어떤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스마트 면접 스토리텔링 기법입니다. 스마트 기법.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짜임새 있게 한마디로 딱 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아까 PPS 법칙?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뭐예요? PPS 법칙은 굉장히 3가지 포인트로 중요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P, 포인트입니다. 저한테 피 난다고 그러죠. 네. 포인트요. 예. 네, 포인트. 핵심을 2가지씩으로 앞부분에 제시를 해주시고 본인의 경험이나 사례를 부연 설명으로 2-3문장 정도로 덧붙여 주시는 것이 효과적으로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P, 또 하나의 P는 펄라이트, 예의 바른이라는 뜻인데요. 면접에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면접관의 마음을 짧은 시간에 사로잡을 수 있는 비언어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호감 가는 면접 이미지 태도를 트레이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축된 자세나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P, 펄라이트고요. 마지막 S 또한 비언어적인 요소인데요. 스마일, 눈과 입이 함께 자연스럽게 미소를 띠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첫인상은 초도 효과로 단 7초 이내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하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게 웃는 인상으로 긍정적인 느낌을 주시는 것이 짧은 면접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PPS 법칙입니다. 네, 스마트 기법과 PPS 법칙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S 스마일 웃으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퀸스 스피치 대표와 하반기 채용의 특징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는 잊고 지내던 숨어있는 내 주식을 페이인포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또 휴면 계좌도 찾아준다고 하니까요. 한 번쯤 접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